할머니 오늘 딱 하루만 제 할머니 축해주시면 안 돼요? 제가 모은 돈 전부 다 드릴게요.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냐? 내가 왜 네 할머니야? 전 가족이 없어요. 병원 간호사가 오늘 오후까지 밀린 비용 안 내면 입원한 제 남동생을 쫓아낸대요. 나 같은 늙은이가 거기 가서 뭐 할 수 있겠니? 나 한겨울 내내 폐지 주워서 겨우 5만 원 모았어요. 할머니께서 저랑 같이 병원 가주신다면 이 돈 다 드릴게요. 할머니가 미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왜 이렇게 고생을 하는 거냐? 아빠는 도박 빚지고 도망쳤고 엄마는 저랑 남동생을 버리고 재혼해서 가버렸어요. 근데 동생은 아파서 제가 이렇게라도 돈을 벌어야 해요. 할머니는 미나를 따뜻하게 안아주며 위로를 해줬습니다. 울지 마라. 눈물 닦고 나 따라와. 내가 병원에 같이 가주마. 진짜 가주시는 거예요? 당연하지. 나만 믿어라 아가야. 그때 병원 로비에서 수간호사가 동료에게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그 꼬맹이 엄마랑은 아직도 연락이 안 되네. 돈도 일주일째 밀려서. 내 생각엔 그 어린애들 부모도 없는 거지 새끼들 같던데. 그때 할머니가 소리치며 등장했습니다. 누가 뒤에서 그 따위로 주둥이를 놀려? 누가 우리 미나가 돌봐줄 부모가 없다고 그래? 당신은 또 누구야? 여기 병원인데 웬 두부 장수가 맘대로 들어와서 행패야? 내가 미나 친할머니다. 왜? 온몸에서 시큼한 두부 냄새나 풍기면서 보증금도 못 낼 것처럼 생겼구만. 일찌감치 포기 각서 쓰고 퇴원시키는 게 나아요. 내 몸에서 냄새 좀 나는 게 어때서? 내가 새벽 2시에 일어나 두부 만들어서 가족들 먹여 살리는 게 너같이 서서 말 같지도 않은 소리나 짓거리는 인간보다 100배는 더 나아. 내 손녀딸은 한겨울에 박스 줍느라 손이 다 터졌는데 간호사라는 인간이 가여워하지는 못할 망정 뒤에서 욕이나 하고 있어. 자, 석 달치 입원비 한 번에 다 낼 테니까 앞으로 내 손녀딸 험담하지 말아라. 그렇게 두부 할머니는 미나를 위기에서 구해주었고 집에 없는 미나를 위해 자기 집에서 키웠습니다. 할머니, 제가 나중에 꼭 성공해서 보답할게요. 예, 알았다. 미나야, 앞으로 살다가 힘든 일 생기면 꼭 다시 나한테 돌아오렴. 언제든 널 받아줄 테니까. 그렇게 미나는 할머니를 떠나게 되고 할머니는 15년 뒤 몸이 안 좋아져 월세를 못 내게 되고 쫓겨날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요. 과연 할머니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이 뒷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2화에서 계속됩니다. 지난 일화 아버지는 도박빚을 지고 도망치고 어머니마저 재혼해 떠나버린 어린 미나가 있었습니다. 아픈 남동생의 병원비가 밀려 쫓겨날 위기에 처한 미나는 한겨울 내내 폐지를 주워 모은 5만 원을 들고 두부 장수 할머니를 찾아가 하루만 할머니인 척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미나의 터진 손을 본 할머니는 눈물을 참으며 미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병원에서 수간호사가 미나를 부모님도 없는 거지 새끼라며 욕하자 할머니는 수간호사를 참교육하며 석 달치 입원비를 한 번에 내며 미나를 지켜줬습니다. 그렇게 할머니는 집도 없는 미나를 자신의 집에서 키웠고 미나는 언젠가 꼭 성공해서 보답하겠다며 할머니 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15년 뒤 할머니는 몸이 안 좋아져 월세조차 못 내고 쫓겨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과연 할머니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이봐 노인네, 지금 월세를 3달째 밀렸어. 오늘 돈을 내든가 아니면 여기에 무릎 꿇고 나한테 빌어 한 번 할 때마다 10만 원씩 깎아줄게. 알겠어요. 근데 제발 내 두부 손만은 부수지 말아주세요. 그렇게 할머니가 무릎을 꿇어 빌고 있었는데 그 뒤에서 어떤 여자가 경호원들을 이끌고 나타났습니다. 누가 감히 이분을 건드려? 너 정체가 뭐야? 나 15분 내로 이 자의 명의로 된 계약 전부 해지시켜. 당장 진행해. 회장님, 제가 눈이 삐어 귀한 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내가 무릎 꿇어야 할 사람은 내가 아니라 내가 방금 괴롭힌 이분이다. 이분이 바로 내 할머니니까. 알고 보니 그 여자는 미나였고 성공한 뒤 할머니를 구해주기 위해 다시 찾아온 거였습니다. 할머니 제 얼굴 자세히 좀 보세요. 옛날에 박수 줍던 그 꼬맹이 기억 안 나세요? 15년 전 병원에서 저를 위해 병원비를 내주시며 저를 살려주셨잖아요. 내가 정말 그때 그 미나냐? 아, 맞아요. 저 미나예요. 할머니랑 한 약속대로 성공해서 돌아왔어요. 이제 제가 평생 효도하며 모실게요. 두 사람은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선한 마음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미나와 할머니의 얘기가 가슴을 따뜻하게 만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시어머니가 소리를 지르며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수진아, 화장실 가니? 자, 이거 줄 테니까 여기다 받아라.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내가 뭘 몰라서 그래. 이게 다 돈이 되는 원료란다. 건너편 영철이 알지? 걔는 지난달에 자기 와이프 오줌 팔아서 50만 원 넘게 벌었대. 나도 며느리 오줌으로 돈 좀 벌자. 네? 오줌을 팔아서 돈을 번다고요? 당연하지. 얼른 이 통에다가 받으렴. 어머니, 혹시 딴 사람들이 가져가서 이상한 데 쓰면 어떡해요? 안 그래. 걱정 마라. 못 믿겠으면 직접 물어보든가. 하지만 이 얘기를 몰래 듣고 있던 아이가 있었는데요. 누나 우리도 오줌 팔자. 오줌 팔면 1억 벌 수 있대. 진짜야? 거짓말 아니지? 진짜라니까. 할머니가 그랬어. 물 많이 마셔서 돈 많이 벌자. 그래,
얼른 물 마시러 가자. 우리 이러다 부자 되는 거 아냐? 그렇게 아이들은 집에서 열심히 물을 들이켰습니다. 누나 더 마셔봐. 빨리. 물은 거의 다 마신 것 같아. 나 화장실 먼저 갈게. 나도 다 마셨어. 같이 가. 그렇게 아이들은 할머니가 며느리 싸라고 둔 통에 소변을 받습니다. 시어머니는 묵직해진 통을 보고 며느리가 싼 줄 알고 오해를 하고 좋아하는데요. 어머나, 우리 며느리 일 잘하네. 벌써 이렇게 많이 받아놨어? 이러다 부자 되겠구나. 시어머니의 부탁을 의심하는 수진이는 옆집 언니를 찾아가 고민을 말하는데요. 언니 요새 시어머니가 오줌통을 주시면서 저한테 거기다 소변을 보라고 하는데 이거 사기 아니에요? 아, 그거? 임산부 소변은 가치가 크지. 임신 테스트기 만드는데 쓴다더라고. 아, 그렇구나. 그럼 안심이네요. 시어머니가 사기당하시는 줄 알고 걱정했거든요. 에이, 내 시어머니가 얼마나 똑 부러지는데 사기를 당하겠니? 사기를 치면 쳤지. 하지만 그때 수거업자는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해 충격적인 말을 하는데 이를 듣고 시어머니는 충격받아 쓰러집니다. 이들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2화에서 계속됩니다. 지난 1화 시어머니가 임산부 소변을 팔면 돈이 된다는 소문을 듣고 며느리에게 통을 주며 소변을 받아오라고 했습니다. 수지는 혹시 사기가 아닐까 걱정했지만 옆집 언니가 임신 테스트기 원료로 쓰인다고 알려줘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화를 몰래 듣고 있던 아이들이 문제였습니다. 오줌 팔면 1억을 벌 수 있다는 말에 눈이 뒤집힌 아이들은 물을 잔뜩 들이켜고 할머니가 며느리 주려고 둔 통에 자신들의 소변을 채워 넣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통이 묵직해진 걸 보고 며느리가 잘했다며 신이 났었는데 그때 수거업자에게서 전화가 걸려왔고 충격적인 말을 들은 시어머니가 그만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과연 수거업자는 시어머니에게 무슨 말을 한 걸까요? 어머니 이거 임산부 오줌 아니잖아요.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우리 며느리고 직접 받은 건데. 어머니가 가져온 이 통에 다른 사람 것까지 섞여서 보관통 하나를 통째로 폐기 처분했으니까 오히려 저한테 돈을 줘야 한다고요. 그게 대체 무슨 소리야? 집으로 돌아온 시어머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수진아, 너 임신했는데 몸 괜찮니? 내 아직 3개월째라 괜찮아요. 왜요, 어머니? 내가 눈 오줌이 임산부 오줌이 아니란다. 에이, 그럴 리가요? 진짜야. 안 되겠다. 내일 당장 병원 가서 검사 좀 받아보자. 그때 아이들이 신나서 뛰어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오줌 판 돈은 얼마 받았어요? 나랑 누나한테 반 이상은 떼주셔야 해요. 이거 다 나랑 누나가 한 거고요. 이 너희들이 그 통에 넣었다고? 네, 나랑 누나랑 물을 엄청 마셨단 말이에요. 안 그랬으면 어떻게 그렇게 빨리 통 반절을 어떻게 채웠겠어요? 오호라. 알고 보니 너희 둘 짓이었구나. 내 이놈들 이 할머니를 속여? 이 녀석들 잡히기만 해봐라. 내 놈들 때문에 내가 하루 종일 헛고생만 했잖아. 오늘도 웃음 주는 가족들, 이 가족들이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 할머니 큰일 났어요. 엄마가 뒷산에서 쓰러졌어요. 이 뭐 어떻게 된 일이야? 자, 이거 임신한 몸으로 왜 뒷산행 간 거야? 임신했을 때 쓰러지면 정말 위험한데. 그러니까 말이다. 얼른 엄마 있는 곳으로 가자.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구하기 위해 뒷산으로 달려갔습니다. 이 수진아. 할머니, 여기 있어요. 이 수진아. 왜 이래? 정신 좀 차려봐. 어쩌다 쓰러진 거니? 내 목소리 들리니?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산책할 겸 등산을 하다가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쓰러졌어요. 이 녀석아, 임신까지 한 몸으로 누가 혼자서 돌아다니니? 앞으로 너 걱정 안 할란다. 너 알아서 사르렴. 그렇게 시어머니는 화를 내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병원 가서 제대로 검사 좀 받아봐. 한 번 검사하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데요. 그냥 좀 버티면 지나가겠죠. 너 지금 임산부가 그게 할 말이냐? 그러다 진짜 큰 병이라도 나면 뱃속에 있는 아기는 어떡하니? 그래도 시어머니께서 많이 걱정하시니까 꼭 병원 가보렴. 그러다 정말 큰일 난다. 알겠어요. 내일 꼭 가볼게요. 아까 너 쓰러졌다니까 시어머니께서 어찌나 놀라면서 달려가셨는지. 말은 저렇게 해도 누구보다 너를 아끼신단다. 하지만 여기엔 가슴 아픈 시어머니의 사연이 있었는데요. 이들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2화에서 계속됩니다. 지난 1화 임신한 며느리가 산책 겸 혼자 뒷산에 갔다가 쓰러졌습니다. 손주가 다급하게 할머니를 불렀고 시어머니는 뒷산으로 달려갔습니다. 정신을 차린 수진에게 시어머니는 임신한 몸으로 왜 혼자 돌아다니냐며 화를 냈지만 그 화 뒤에는 며느리를 걱정하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이웃들은 수진에게 병원에 꼭 가보라고 당부했지만 수진은 돈이 많이 든다며 고민을 하다 내일 꼭 가보겠다고 했습니다. 며느리에게 말을 험하게 해도 며느리가 쓰러졌다는 말에 누구보다 놀라며 뛰어간 시어머니, 자신의 아들보다 며느리를 더 챙겼습니다. 그 사이 시어머니는 몸이 안 좋은 며느리를 위해 대나무밥과 건강식들을 만들고 있었는데요. 어머니, 이게 다 저 때문에 진수성찬으로 차리신 거예요? 이게 왜 내 거냐? 나 혼자 먹을 거다. 괜찮아요. 저도 안 배고파요. 시어머니는 수진이에게 괜히 튕기며 챙겨주는데요. 아까 입맛 없다며? 이건 내 입맛 돌게 새콤달콤하게 만든 거다. 어서 먹어라. 어머니, 전 아까 화나신 줄 알았어요. 내가 쓰러졌는데 내가 화가 안 나겠냐?
아이고, 부러워. 난 왜 저런 좋은 시어머니가 없을까? 이제는 꼭 아프지 말아라. 말은 거칠어도 행동으로 며느리를 아끼는 시어머니. 시어머니의 마음이 따뜻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남편을 잃고 딸의 대학 등록금을 벌기 위해 간병인 면접을 보러 온 영자 씨가 있었습니다. 눈가를 어디다 두고 다니는 거야? 여기가 어디라고? 너 같은 사람이 감히 어딜 들어가려고 해? 제발 내쫓지 마세요. 전 회장님이 고용하신 간병인이에요. 정문이 닫혀 있어서 산길을 걸어서 4km 넘게 올라온 거라고요. 됐어. 너 같은 사람은 못 들어와. 당장 꺼져. 이건 제 목숨줄이 걸린 일이에요. 나한테 입장비로 150만 원을 주면 생각해볼게. 150만 원이라니요. 제 남편은 세상을 떠났고 딸아이 대학 등록금이 전부 이 돈에 달려 있어요. 이 망할 할망구가 감히 회장님을 들먹이며 날 협박해. 당장 꺼져. 그때 소란스러운 소리에 김 회장이 대문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누가 문 앞에서 행패야? 회장님, 이 할머니가 와서 난동을 부립니다. 지각한 건 물론이고 사람을 때리기까지 해서 마침 제가 쫓아내려던 참이었습니다. 회장님, 제 이름은 영자입니다. 저 지각 안 했습니다. 8시 정각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저보고 입장비로 150만 원의 뒷돈을 내라고 강요했고 제가 안 주니까 제 짐을 다 헤집어 놓고 팽개쳤습니다. 뭐라고? 약속 시간을 지키려고 이 아주머니는 목숨을 걸고 산길을 뛰어오셨는데 내가 감히 내 뒤에서 목숨줄 같은 돈을 갈취해. 너 당장 해고야. 지금 당장 짐 싸서 꺼져. 회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꺼져. 내 땅 더럽히지 말고 당장 꺼져. 경비원이 도망치듯 사라지자 김 회장이 영자에게 사과를 하였습니다. 영자 씨, 제가 눈이 멀어 사람을 잘못 써서 큰 고생을 시켰습니다. 아주머니의 이 악착 같은 기계를 보니 우리 집안 일은 바로 아주머니께 맡기겠습니다. 월급은 기존보다 올려서 350만 원으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제가 평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정말 막막한 심정입니다. 제 어머니의 최근 몸 상태가 정말 안 좋으셔서요. 이때 여기서 영자 씨는 지혜를 발휘해 회장님의 어머니를 살려보겠다고 하는데요. 이 디시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2화에서 계속됩니다. 지난 1화 남편을 잃고 딸의 대학 등록금을 벌기 위해 간병인 면접을 보러 온 영자 씨가 있었습니다. 산길을 4km나 걸어 정시에 도착했지만 경비원은 입장비로 150만 원을 요구하며 영자 씨를 막아섰습니다. 돈이 없다고 하자 경비원은 늙은 할머니는 꺼지라며 난동을 부렸고 그때 소란을 듣고 나온 김 회장이 자초지종을 알게 됐습니다. 김 회장은 그 자리에서 경비원을 해고했고 영자 씨에게 정중히 사과하며 간병인으로 채용했습니다. 그런데 김 회장님의 어머니의 건강이 많이 안 좋아졌다는 말을 듣고 영자 씨가 지혜를 발휘해 회장님의 어머니를 살려보겠다고 나서는데요. 과연 영자 씨는 어떤 방법을 제안했을까요? 회장님, 노부인께서 어디가 그렇게 안 좋으신가요? 두 다리가 후들거려서 한번 앉으시면 스스로 일어서질 못하시고 손발이 얼음장 같아서 한여름에도 전기장판을 켜고 계세요. 식은땀도 비 오듯 흘리시고요. 단 한 분뿐인 친어머니이신데 매일 가슴이 조마조마합니다. 회장님, 그러시면 큰 병원에서 정밀 검사부터 받아보셔야 해요. 그런 증상은 그냥 두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머니가 병원 가는 걸 너무 싫어하셔서 미루고 있었는데 영자 씨 말이 맞네요. 제가 당장 큰 병원에 입원 수속 잡고 제일 좋은 선생님께 봐달라고 하겠습니다. 잘 생각하셨어요. 회장님, 제가 입원하시는 동안 옆에서 잘 보살펴 드릴게요. 보름 후 어머니는 영자 씨에게 제대로 된 치료를 받고 몰라보게 회복되셨습니다. 아이고, 영자야. 내가 매일 이렇게 곁에서 챙겨주니 내 몸이 다 풀리는 것 같다. 이렇게 잘 뛸 수도 있게 됐어. 영자 씨, 이 카드 받으세요. 안에 5천만 원이 들어있습니다. 이 돈은 딸아이의 대학 등록금으로 사용하시고 남은 돈은 보너스입니다. 영자 씨가 아니었다면 우리 어머니는 평생 아프셨을 거예요. 이 돈은 당연히 받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이 돈 덕분에 제 딸아이의 운명이 바뀌게 되었네요. 자신의 지혜를 발휘해 회장님의 어머니를 살린 영자 씨. 이 영자 씨가 대단하다고 생각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아픈 아내의 약값으로 500만 원이 필요한 아버지는 아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내가 분명히 500만 원 넘게 든다고 했잖아. 근데 왜 돈을 한 푼도 못 보탠다는 거야? 제가 지금 강아지 키우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끊어요. 아들은 자신의 어머니가 위독해도 강아지를 챙겨야 한다며 돈을 하나도 보태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강아지와 함께 고향에 내려간 아들. 내 엄마가 널 얼마나 고생해서 키웠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깟 개새끼가 내 엄마보다 중요하냐? 얘는 아직 어리잖아요. 지금 잘 챙겨줘야 할 때라고요. 화가 난 아버지는 아들을 무시하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엄마 이것도 좀 빨아줘. 아이고 귀엽네 울 강아지. 그때 아버지가 아들 멱살을 잡고 내던집니다.
넌 지금 내 엄마가 아픈 와중에 집안일까지 하는데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시키기나 하고 너가 그러고도 자식이냐? 너 같은 자식 키우겠다고 고생한 우리가 너무 불쌍하다. 제가 대체 뭘 잘못했는데요? 전 잘못한 거 없어요. 감정이 격해진 아버지는 아들과 몸싸움을 하고 결국 아버지는 아들을 쫓아냅니다. 당장 꺼져라. 꼴도 보기 싫으니까 앞으로는 우리 집에 오지 말아라. 그렇게 쫓겨난 아들은 강아지와 함께 호텔에 갔지만 강아지는 안 된다며 쫓겨나게 되고 그 시간 어머니의 병세는 점점 더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아픈 어머니를 위해 이웃들에게 돈을 빌리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 아들은 어머니 병원비 대신 강아지 예방접종을 위해 기껏 50만 원을 지불하는데요. 그러다 아들은 강아지를 잃어버리게 되고 강아지는 결국 차에 치여 죽게 됩니다. 하지만 이 차에서 내린 건 아버지였는데요. 이 뒷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2화에서 계속됩니다. 지난 1화 어머니가 위독해 약값으로 500만 원이 필요하다는 아버지의 전화에 아들은 강아지 키우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든다며 한 푼도 보태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강아지와 함께 고향에 내려온 아들은 아픈 어머니에게 빨래까지 시켰고 분노한 아버지가 아들 멱살을 잡으며 자식이 맞냐고 소리쳤습니다. 아들은 자신은 잘못한 게 없다며 버텼고 결국 아버지에게 쫓겨났습니다. 강아지와 함께 호텔에 갔지만 거기서도 쫓겨난 아들. 그 시간 어머니의 병세는 점점 악화됐고 아버지는 이웃들에게 돈을 빌려 아내를 병원에 모셔야 했습니다. 한편 아들은 어머니 병원비 대신 강아지 예방접종에 50만 원을 썼고 한눈판 사이 강아지를 잃어버리게 되는데 결국 강아지는 차에 치여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 차에서 내린 것은 다름 아닌 아버지였습니다. 과연 이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네가 지금 우리 강아지를 차로 쳤다고! 하지만 그때 조수석에서 아버지가 내리는데요. 넌 자식이라는 놈이 내 엄마는 몸이 아파서 매일 알아 누워 있는데 넌 하루 종일 걔만 쳐다보고 있냐? 돈 아깝다고 엄마 약값은 안 주면서 너 앞으로 어디 가서 내 엄마가 키워줬단 소리 절대 하지 마라. 이 걔만도 못한 놈아. 아버지, 말을 왜 그렇게 험하게 하세요? 내 행실이 이 모양인데 말이 곱게 나가겠냐? 이웃 주민이 차로 내 엄마를 병원까지 급하게 모셔다 드리는 중이었어. 근데 넌 그것도 모르고 내 강아지 죽었다고 밀치고 화를 내냐? 됐다, 이제는 널 신경 쓰지 않으마. 알아서 잘 지내라. 그렇게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들을 떠나고 이 사실을 알게 된 마을 사람들은 모두 아들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는 꼭 갚을게요. 별거 아닙니다. 저 필요하시면 연락도 주세요. 아버지께서 어머니의 병간호를 하는 와중에도 아들은 죽은 강아지 생각뿐입니다. 아버지가 일이 나갔을 땐 아무도 병간호 해줄 사람이 없어 어머니가 매우 힘든 상황에도 아들은 연락 한 통 없습니다. 어머니, 제가 옆에서 계속 간호해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아, 너무 고맙다. 우리 아들 너밖에 없구나. 평생을 자식 하나 바라보고 키웠는데 그 자식 마음속엔 부모가 아니라 결국 개 한 마리뿐이구나. 부모님이 아플 때 곁에 있어 드리는 것이 진짜 효도입니다.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